대행진 생활 법률 시간입니다. 생활에 꼭 필요한 진짜 생활 법률을 알아보는 시간이죠. 오늘도 법무법인 법승의 이승우 변호사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내용인가요? 네, 보복운전, 난폭운전 관련된 내용입니다. 오, 안 되는데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사연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광안대교를 지나는데 갑자기 어떤 차가 제 앞으로 확 끼어드는 겁니다. 너무 놀라서 급브레이크를 밟았죠. 뭐 저런 차가 다 있나 싶어서 경적을 몇 번 울렸는데 그 차는 아랑곳 없이 앞질러 가는가 싶더니 다시 끼어들기와 급정거를 반복했습니다. 심지어 제가 속도를 올리는 상황에서 제 차 앞으로 다시 끼어드는 바람에 정말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간발의 차이로 사고가 나진 않았지만 정말 심장이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차는 또 사고 한마디 없이 차선을 변경해서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순간 저도 너무 화가 나서 그 차를 추월해서 경고의 의미로 일부러 그 차 앞에서 천천히 가면서 길을 막았습니다. 잠시 후 신호에 걸려 그 차와 나란히 섰는데 운전자가 창문을 내리더니 당신 보복운전 아닙니까? 블랙박스에 다 찍혔으니까 신고합니다. 두고 보이소! 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누가 먼저 끼어들고 이상하게 운전했는데 신고하려면 하세요! 라고 맞받아쳤죠. 근데 며칠 지나니까 좀 걱정이 되네요. 설마 그 사람이 정말로 신고하면 제가 보복운전으로 처벌받는 건 아니겠죠? 자, 변호사님. 네네. 앞차가 저렇게 운전하면은 진짜 짜증나고 화가 날 만도 합니다. 네. 사연자분도 그렇습니다. 화가 나서 경고를 했다는데 어떻게 저 정도로도 보복운전으로 볼 수가 있습니까? 네,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출근 시간이고 차도 밀리고 이런 상황에서 화가 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보복운전이라는 게 생각보다 사소한 행동에서 시작될 수가 있거든요. 네. 네, 사연처럼 이제 추월하고 뭐 고의적으로 앞 차량 길 막으면서 천천히 가는 거, 이건 이제 보복운전으로 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보복운전이라는 게 이제 도로 위에서 특정의 차량을 고의적으로 위협하는 행동을 말하는데요. 네. 예를 들면 차선 변경할 때 양보 안 해주고 갑자기 끼어든다고 이제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고의적으로 경적 울리면서 막 추월하고 급제동하고 창문 열고 이제 좀 욕도 좀 하고 네. 물건까지 던지시는 이런 행동들이 있는데 네. 이게 다 포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사연자분 같은 경우는 좀 억울한 게 앞 차량이 먼저 끼어들고 급정거를 해서 이제 사고까지 날 뻔했었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그 앞 차량은 문제가 없는 건가요? 예. 그 상대방 행동 당연히 문제가 됩니다. 예, 당연히 문제가 되고요. 자, 사연자분은 이제 보복 운전이다라고 한다면 앞 차량은 일단 난폭 운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네. 자, 이렇게 설명드리면 난폭 운전은 뭐고 보복 운전은 또 뭐야? 이렇게 이제 물어보시는데요. 예. 제일 중요한 차이점 하나가 이제 보복 운전이라는 거는 특정 차량을 향한 반복적인 공격 행위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예. 난폭 운전은 누군가 특정하지 않고 그냥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해서 위험한 운전을 반복한다,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급한 뭐 끼어들기를 하면서 진행을 한다, 신호를 계속 위반하고 과속하고 안전거리 위반부에서 따라오고 뭐 이런 이제 형태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그 내용을 보면 이제 교통 흐름을 방해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난폭 운전에 해당은 됩니다. 네. 반면에 이제 보복 운전은 특정 차량을 찍은 거예요. 쟤 너무 괘씸하고 화난다, 해갖고 찍은 다음에 너 한번 당해봐라, 이렇게 이제 생각을 고의적으로 갖고 위협하고 공격 행위를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난폭운전과 보복운전 각각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네, 처벌에 아주 큰 차이가 좀 존재하는데요. 일단 보복운전은 형사법으로 처벌이 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난폭운전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처벌이 되는데, 이제 보복운전 관련돼서는 차량을 우리가 보통 특수한 어떤 이제 도구로 보기 때문에 네. 특수협박, 특수상해, 특수폭행, 특수손괴 같은 이런 중범죄 혐의가 적용될 수가 있는데요. 네. 자, 만약 보복운전으로 특수협박 혐의가 인정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이제 벌금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네. 특수상해는 이제 1년 이상의 형벌, 그래서 10년 이하의 징역까지 처벌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예. 다 뭐 특수폭행, 특수손괴라고 하더라도 5년 이하의 징역까지 처벌할 수가 있으니까 꽤 무거운 처벌입니다. 그렇네요. 네, 이제 반면에 이제 도로교통법에 적용되는 난폭운전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상태라서 처벌 수위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편입니다. 네. 같은 도로에서 일어난 일인데 왜 처벌법도 다르고 처벌도 차이가 날까요? 네, 이제 보복운전이 난폭운전보다 강하게 처벌되는 이유는 의도성과 위험성 차이 때문입니다. 이게 네. 아무래도 특정 차량이나 운전자를 고의적으로 위협하거나 위해를 가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실제 주변 차량뿐만 아니라 그 특정 차량에도 큰 위험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네. 보니까 형사처벌 규정이 적용되게 되는 거고요. 이제 반면에 난폭운전은 이제 주로 운전 부주의, 교통질서 위반에서 나오는 행동이다 보니까 이게 상대방에 대한 어떤 고의적인 의도는 없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상의 비교적 가벼운 이제 행정처분이 부과가 되는 거고요. 네. 결국 특정인을 향해서 의도적인 위협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가 이제 처벌의 강도 차이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현재 상황에서 사연자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이제 혹시라도 상대가 신고를 했다면 이제 경찰 조사를 준비해야 될 텐데요. 자, 이때를 대비해서 본인의 운전 기록 블랙박스 영상, 보통 그것이 될 텐데 이제 미리 좀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이 블랙박스 영상으로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고 상대방의 난폭 운전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될 수도 있어서 서로 간에 음. 좀 조정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사연자분도 그 상황에서는 살짝 좀 참았어야 됐는데 후회하시는 것 같네요. 결국 뭐 이런 상황에서는 참는 게 최선이겠죠. 요즘 여러 가지 일들로 되게 화가 나실 수도 있고 인내심도 좀 많이 이렇게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실 겁니다. 자, 네. 그런데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됐을 때 참 쉽지 않을 수 있겠지만 그 순간에 올라오는 감정을 한순간만 자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도로 위에서 아무리 화가 나서 감정이 휘둘려서 운전하게 되면 그럼 뭐 상대도 상대지만 내가 제일 위험해지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렇죠. 예. 또 보복성으로 대응하게 되면 말씀드린 것처럼 형사처벌 받게 될 수 있는 문제가 커질 수도 있고요. 네. 차량 운전과 관련돼서도 몇 년간 못 쓰게 되시는 문제도 생길 수가 음. 있습니다. 자, 화가 난다 하더라도 일단 상황을 안전하게 벗어나서 차를 좀 차분하게 운전하거나 세우면서 경찰에 신고하는 정도, 그 정도로 마음을 좀 다스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특히 출근 시간처럼 이제 마음이 조급해질 때 출발 대행 찐 들으면서 아하. 마음의 여유 가지시고 방어 운전도 열심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법무법인 법승의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